이번에는 한국당 기사 저희가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차례도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닥 잡았다. 이르면 주 내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제목 좀 보시죠. 김용태 의원 등 주변 반대가 최종 변수인데 아무튼 가닥은 당권 도전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로 마음을 기운 듯하다.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듯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황교안 전 총리 요즘에 전국을 다니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병역 문제 등 검증 이미 끝났다.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시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김병준 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도 문재인 대 박근혜 프레임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 없다. 이런 당내 일각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 이런 내용이군요. 자, 정우갑 위원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에 나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황교안 전 총리 이제 정치 행보와 함께 예. 당권 주자들, 이제 한국당에 당권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물밑에 움직임이 활발한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도 움직일 것 같고요.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도 뭐 주변 반대가 마지막 변수라고 하는데 주변 반대라기보다는 도전했을 경우에 과연 승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김용태 의원 등은 아마 좀 약간 부정적인 걸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흐름을 볼 겁니다. 거기서 뭐 승산이 있다고 그러면 예. 주변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지금 그런데 자칫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첫 화두가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오면서 다시 이제 계파 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 변수가 지금 다시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당이 뭐 노차 얘기하지만 새로운 이제 보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러면서 그 토대로 해서 어떤 인물들, 국민들이 감탄하는 그 인물들을 수혈해서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자칫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계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서 그 수렁에서 나오지 않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우려스럽게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 출마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진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제가 비대위원인데 지금 참 곤혹스러운데요. 못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는 뭐 한 몇 주 전부터는 좀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좀 엉덩이가 반쯤 들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출마하는 게요? 예.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이러면 결국 이러려고 비대위원장을 했고 그래서 인적 쇄신 얘기를 하면서 조직위원장들을 교체했느냐라는 그 명분은 아마 뭐 개파 청산이라든가 뭐 아니면 새로운 좌표 정립 뭐 이런 걸로 명분을 삼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출마하는 그 순간부터. 유수님 잠깐만.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미처 놓치고 소개를 안 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분위기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전당대회에 대한 이런 방향 좀 생각을 정리하셨나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네요. 그 전당대회 지금 현재로 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수도권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상적인 분석들, 또 그다음에 2020년 선거를 공격적으로 치를 것이냐 아니면 방어적으로 치를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제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제시가 되어 와서 그 문제를 놓고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언을 들어보니까 나갈 것 같은데요, 진짜로. 그 비대위원장 예. 처음 되시고 나서는 예. 예, 뭐 불가라고 얘기했죠. 그럴 생각 없다라고 다시 난 학교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다가 몇 달 지나면서 계기는 아주 폭발적인 계기는 아마 예. 황교안 전 총리의 대표 출마가 폭발을 그게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명분과 실리 모두 놓칠 수가 있고 본인이 대선 후보를 꿈꾼다고 했을 땐 좀 한 텀은 쉬고 갖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까지 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다시 과거 프레임, 박근혜 대통령 프레임으로 갈 수 예.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예. 오세훈 그 전 서울시장이 예. 좀 뭐 박빙이지만 예. 더 우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여론조사 결과는. 그런 면에서 뭐 굳이 뭐 과거의 프레임에 갇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누구 하나를 겨냥해서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비대위가 해온 그 쇄신 작업들의 예. 찬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또 진정성, 진심을 예.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국당의 뭐 달라진 모습 기대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쇄신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한국당이 바뀌었는가 이 부분과 관련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재판 청탁 한국당 의원도 했다던데 서영교만 알려진 까닭은 무엇일까? 그런 내용입니다. 증거 충분한 서영교 의원과 달리 구속된 임종원 전 사장 함구에 검찰이 특정할 단서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유한국당도 2016년에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현역 의원 누군가가 대신 청탁을 했다. 하지만 청탁자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만 알려졌을 뿐 어느 의원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이 내용입니다. 누군가 했습니다. 분명히 검찰 지금 공소장에 따르면. 그런데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요. 더더군다나 서영교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국회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 한국당 의원 누군가도 지금 법사위로 좁혀졌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국당이 바뀌었구나. 이런 인식을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배종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한국당의 그런 태도는 굉장히 이중적인데요. 예. 지금 이렇게 한국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예. 말씀하신 대로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왔어요. 예. 그게 어떻게 증거가 나왔냐면은 이메일 예. 그리고 관련자들의 예. 진술 그렇습니다. 이게 증거가 나온 거예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도 예. 이군현 노철래 예. 상당히 더 중한 지금 혐의를 예.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뭐 끝난 분도 있는 것 예. 같은데 이분들의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청탁을 하지 않고 예. 현재 한국당의 법사위 소속 현역 예. 의원이 청탁을 한 것으로 예. 지금은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특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는 예. 일종의 정치권을 향한 무언의 메시지죠. 음. 내가 입을 열면은 다친다. 음. 라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특정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광의의 직권남용죄로 예. 처벌해야 되니까 예. 검찰도 처벌을 제가 볼 때는 바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하나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사법개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시절에 재판 개입 예. 그리고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되고 예. 있는데 그래서 관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주춤하고 있는 이유 정치권이 예. 그 이유는 결국 이렇게 여야 모두 이 과거에
사법농단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지금 시중의 여론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런 상황을 두고 정의당에서는 얼마 전에 거대 양당이 덮기에 급급하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당은? 저는 이제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예. 확실하게 이제 공소 사실에서 예. 나와 있고 그건 이제 유죄 무죄는 예. 떠나서 이제 이메일이 오고 가고 한 예.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윤리위에서 징계를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럼 이제 한국당 의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양심 고백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당내에서 조사 의지가 있는지는 뭐 이거는 원내에서 처리할 일입니다만은 당을 떠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잘못된 일이고요. 그러면은 이 보도가 됐으니까 당내에서도 어떤 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한국당의 모습, 언론에서 그다지 지금 뭐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